Skis, huh? That's right. Great. The yours? Uh-huh. Both of them? Yeah. Cool. Skis, huh? That's right. Great. The yours? Uh-huh. Both of them? Yeah. Cool. Skis, huh? That's right. Great. The yours? Uh-huh. Both of them? Yeah. Cool. Skis, huh? That's right. Great. The yours? Uh-huh. Both of them? Yeah. Cool. 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굿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고서도 많이들 이해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영상이 제가 비메오에 올리고 한 몇 달 있고 나서 외국의 어떤 사이트에 소개가 한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해설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립은 2014년 아니면 2015년 초에 아마 작업을 했던 클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나서 인터뷰를 보러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직원이 6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550명? 근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보러 다니는데, 워낙 실업자도 많고, 그리고 뭐 인터뷰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정도 줄을 서서 1분에서 2분 정도 면접관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 라든지 뭐 작업 방식에 대해서 보여줄 때 이 영상을 다 보여주진 못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뭐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할 용도로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뭐 영상에 대한 소개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액팅샷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저 때는 저런 식으로 액팅 초이스를 했고 무엇을 의도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운드 선택이겠죠. 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을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찾아서 하고 싶었던 걸 하나를 고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인 작업을 한다면 그때 일단 뭐 캐릭터 바이어가 없으면 캐릭터 바이어를 설정하고, 뭐 회사라면 이미 다 설정되어 있겠죠. 캐릭터 바이어와 서브텍스트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캐릭터 바이어가 있죠. 네, 여기에 캐릭터 바이어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몇 살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상태이고 약간의 백그라운드와 그런 설명들, 내가 애니메이션 할 캐릭터, 그러니까 내가 연기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설정을 일단 해야 되겠죠. 이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애니메이션 하려는 부분이 만약에 뭐 이만큼이다. 근데 내가 이만큼의 설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무언가가 잠깐 연장될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작업해야겠다고 생각한 그 부분만 딱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폭넓은 연기라든지 애드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든지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든지 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의 액팅 초이스들이 되게 단순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 설정,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샷의 앞과 뒷 상황까지도 조금 폭넓게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퍼스널리티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캐릭터의 움직임을 커브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작업하는 샷에 그래프 에디터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커브를 하나 그려보는 거죠. 뭔가 되게 발랄하고 뭔가 되게 부드럽고 약간 공주 같은 그런 캐릭터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되게 로봇처럼 움직이는 캐릭터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되게 아픈 사람처럼 막 부들부들 떠는 뭐 그런 움직임을 주로 하는 캐릭터라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커브를 가지고서 그 캐릭터의 성격을 혹은 움직임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게 퍼스널리티 커브라는 건데요. 내 캐릭터의 움직임이 어떨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설정해 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서브텍스트를 혹은 액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실제 오디오를 쓰죠. 그리고 그 밑에 서브텍스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말할 때 그 캐릭터의 감정을 또 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잘 표현되는 그런 바디랭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액팅 초이스를 하는 거고, 더 이상 저한테는 이 실제 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서브텍스트를 말하면서 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러면서 레퍼런스를 찍거나 혹은 액팅 초이스를 찾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찍었습니다. 몰골이 그지 같고 이때는 또 수염을 또 길러가지고 참 여러모로 죄송스럽지만 참고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버전 1은 제가 유도했던 거는 약간 그거였어요. 약간 능청스러운 게 좀 더 강한 거였고, 능청. 얘가 지금 바보잖아요. 근데 되게 바보가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 뭐 여유 있는 척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설픈 그런 거를 하려고 되게 중점적으로 노력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건덩건덩 거리는 움직임들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얼굴 끄덕끄덕거리면서 그거 별거 아닌데 나 그거 뭔지 알아. 하지만 뭐 그거 네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약간 허세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버전 2로 갔습니다. 뭐 여러 번 촬영한 끝에 버전 2로 했는데, 자, 제가 얘를 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지를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캐릭터 바이오를 보셨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약간 소심하고 유식한 척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일단 유식한 척 한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책 같은 거를 소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뭔가를 보고 있는 거. 근데 작은 책, 큰 책보다는 작은 책이 뭔가 좀 더, 왜냐면 얘가 소심하고 되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이는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큰 책보다는 작은 책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부러 작은 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소심하다 보니 상대방과 나를 분리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소품을 들고 내 앞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나를 감싸는 그런 용도로 이런 소품을 들고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하니까 애가 약간 구부정하고 팔도 안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발도 안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도 이렇게 구부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고개만 빼꼼해서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것이 다 안쪽으로 감싸져 있고 책으로 팔로 다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얘가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거 제 건가? 약간 의문을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근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키가 원래 두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네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놀래가지고 설마 저 두 개를 다 쟤 완전 부자인가?
이때 뭔가 너무 놀라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놓거나 아니면 힘이 빠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몸을 들면서 놀라고 반대로 책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스트레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작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 앞 동작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거예요. 대비. 그 다음에 한 번에 하고 놀래기 위해서 바보처럼 놀래고, 그 다음에 짱이다. 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발을 동동 굴러요. 와 진짜 너무 좋으면 막 사람이 막 발 구르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해맑네요. 이거 누구야 이거. 그렇게 좋아하고 야 진짜 짱이다 하면서 쿨 뭐 이러는 그런 레퍼런스를 찍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이 레퍼런스 첫 번째 찍을 때는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30분에서 40분,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레퍼런스를 찍을 때는 한 10분? 10분,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간에 아마 편집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갑자기 조금 바뀌죠. 다른 버전과 편집해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보니까 3개의 영상이 하나, 4개의 영상이 하나로 편집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이 4개가 진짜 4개일지도 모르고, 뭐 하나의 영상 사이에 다른 영상이 들어가서 뭐 약간 이렇게 조각조각 나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락킹 작업을 합니다. 블락킹 작업은 스텝 모드로 했고요. 스텝 모드로 작업할 때는 올 키를 주셔야 되죠. 올 키. 올 키가 뭐냐면은 전체에 몸 전체 컨트롤러에 키를 준다. 왜냐하면 스텝 모드로 작업할 때는 그 새로운 키 값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전 키 값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올 키를 주지 않고 내가 만약에 1프레임에다가 여기에 키를 줬어요. 어떤 파트에 또 다른 파트는 여기다 키를 줬어요. 1프레임에, 그 다음에 2프레임에는 이거를 뭐 이렇게 키를 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3프레임에는 뭐 이렇게 키를 줬어요. 그리고 위에 거는 여기다 키를 안 주고 여기에다 키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텝 모드라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위에 거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프레임에서 내가 보면서 작업했던 그 포즈는 이 포즈와 이 포즈를 보고서 작업한 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스플라인으로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간 라인처럼 되겠죠? 얘는 이 프레임에 키가 없으니까 바로 일로 갈 거고, 이 밑에 거는 이렇게 가서 갈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프레임에서 스텝 모드를 볼 때 포즈는 이 A라는 거는 이 수치였고 B라는 거는 요 수치가 맞는데, 스플라인을 풀어보니까 수치가 달라졌죠. 이걸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B는 맞아요. 이런 식의 스텝 모드로 볼 때와 스플라인 모드로 볼 때의 포즈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키를 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포즈가 내가 작업한 것이고 확정된 포즈다 라는 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올 키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플라인을 했을 때 키가 없어서 그래프가 길어져 가지고 수치가 변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블락킹을 꼭 뭐 스텝으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스플라인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텝으로 하는 이유는 포즈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사실 포즈와 포즈의 연결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많이들 작업을 하고요. 대부분의 애니메이터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각져 보이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야에서, 이게 캐릭터 버전이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야에서 이 옵션이 있어요. 스무스 버전이 아니라 블락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키고 볼 때도 있어요. 사실 되게 클로즈업 된 샷에서는 이렇게 조금 캐릭터가 풀샷으로 보일 때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면 막 그냥 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각져 보이게 해서 보는 이유는 얼굴이라든가 뭐 표정이 바뀔 때 그때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더 눈에 띄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뭐 팔이 어떻게 뭐 꼬이는지 지금 잘 돼 있죠. 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있는지 이게 약간 부드럽고 스무스된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드로 하는 편이고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블락키를 잡고 이제 스플라인을 하죠. 스플라인을 하고 뭐 폴리시를 하고, 근데 그렇게 많이 폴리시는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액팅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 액팅 수업을 할 때 이 클립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클립에다가 이론적인 거를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이 포즈가 한번 먼저 나오죠. 포즈가 훨씬 먼저 나오고 지금 스킬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 포즈가 완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을 하죠. 그거 스키니? 하고 말을 하죠. 지금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거 스키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동작은 나오고 완성된 이후에 말을 해요. 그래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 먼저 동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그거는 또 뭐 기회가 있거나 혹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 뭐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페이셜 같은 경우 뭐 다 아시죠? 네, 얼굴에도 라인 오브 액션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곳을 좀 더 열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입모양이라든지 뭐 어금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리해주면서 작업을 합니다. 뭐 얘는 지금 이가 빠져가지고, 그리고 B 발음에서 이제 요 볼록, 이거는 제가 비키어로 6 그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립싱크 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B나 P나 뭐 이런 발음 할 때 볼을 살짝 볼록하게 해주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1프레임 만에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입모양, 뭐 지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이뻐 보이지만 이게 카메라를 돌려서 이 반대쪽으로 가면 이 얼굴 반쪽은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입의 대각선 모양은 항상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이쁘게 이렇게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를 되게 좀 바보 같고 웃기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 리깅에 적응을 못해서인지 좀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이 마지막 이 페이셜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즈나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렌더를 건 게 아니에요. 플레이 블라스트고요. 플레이 블라스트 그거 뷰포트 2.0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몇 개를 줬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JPG 이미지를 그냥 깐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렌더 걸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 이쁘게 나오죠?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게 렌더 걸지 마시고요. 플레이 블라스트로 이쁘게 액팅 클립을 혹은 다른 뭐 바디 메카닉 클립이든 개인 작업 클립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